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곤 해요. 이 나이에 뭘 해? 다 늦었어. 이런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나이와 가능성은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젊은 시절에 없던 것들이 생깁니다. 풍부한 경험, 축적된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서 허투루 써버리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교과서를 주고 다음 30년은 그 주석을 준다. 인생의 전반부가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그 경험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갑자기 나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어떻게든 나이 들어 불행하지 않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맞고, 나중에 결론 부분으로 갈 때 필요한 이야기라서 미리 꺼내본 것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부터 들어가 보죠. 연금 다 소용없다. 집도 소용없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무서운 함정을 아시나요? 연금과 집이 소용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럼 대체 뭘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금 많은데도 매일 불안한 사람과 연금 적어도 행복한 사람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65세 이후를 진짜로 위협하는 세 가지 현실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명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연금 받아봐야 얼마나 될까?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지? 병원비 감당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통장 잔고는 넉넉한데 매일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돈은 별로 없는데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그 충격적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분명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 준비해야 할 건 이거였구나.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이 답은 영상 마지막에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과연 안전한 노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일까요? 첫 번째 위기. 연금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영수 씨. 올해 68세입니다. 국민연금을 40년간 성실히 납부했고 매월 18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아파트도 하나 있고 퇴직금도 1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유로운 노후죠. 실제로 영수 씨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65세가 되고 나니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어요. 당뇨 진단을 받으면서 매달 병원비가 4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고혈압까지 생기니까 약값만 월 15만 원. 정기검진에 각종 검사비까지 합치면 의료비가 한 달에 70만 원을 넘었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생활비 100만 원, 의료비 70만 원을 빼니 남는 건 고작 10만 원. 집 관리비, 경조사비, 갑작스런 수리비가 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두 번째 충격은 돌봄 대란이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처음엔 약간 건망증이 심해진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면서 혼자 두기가 어려워졌어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봤는데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연금으론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요양원을 알아보니 좋은 곳은 대기가 2년,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너무 열악했어요. 결국 영수 씨가 직접 돌봐야 했는데 24시간 긴장 상태로 지내다 보니 자신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세 번째 충격은 고립이었어요. 아내 간병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어졌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내니 우울증까지 생겼죠. 영수 씨가 말했어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지만 매일이 지옥 같다고요. 이게 내가 꿈꿨던 노후인가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실제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의료비가 월 50만 원 넘는 분이 전체의 30%,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이 20%,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분이 40%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진정한 안전이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하나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않듯이 하루나 짧은 시간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후의 안전, 즉 연금과 집이라는 물질적 토대만으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먹고 자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의미를 찾고 성장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수 씨의 경우를 다시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세요. 그의 물질적 조건은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가 느낀 건 공허함과 무력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노후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연금과 집이 있어도 이런 현실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연금 다 소용없다고. 하지만 잠깐, 정말로 연금과 집이 소용없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믿는 데 있어요. 두 번째 깨달음. 연금도 집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노후를 하나의 퍼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연금과 집은 그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나머지 조각들이 맞춰져야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도 본이 있고 일에도 종과 시가 있다. 모든 것에는 근본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만 쫓으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럼 노후 준비의 진정한 근본은 뭘까요? 그럼 나머지 조각들은 뭘까요? 바로 건강, 관계, 의미입니다. 노후는 내 다리 의자와 같아요. 돈이라는 한 다리에만 의존하면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두 번째 다리는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며 매일을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기혈순환이라고 표현하죠. 서양에서는 웰빙이라고 부르고요.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세 번째 다리는 더욱 복잡하고 섬세한 영역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와 그것은 이용하는 관계. 나와 너는 진정한 만남의 관계라고 했죠. 노후의 관계는 반드시 나와 너의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의미라는 네 번째 다리는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의미를 향한 인간의 탐구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행복을 직접 추구할 때보다 의미를 추구할 때 더 깊은 만족을 얻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질문들이 더욱 절실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산 삶이 의미가 있었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건강이라는 두 번째 다리, 관계라는 세 번째 다리, 의미라는 네 번째 다리가 모두 튼튼해야 안정적으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완전히 다른 노후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반전. 연금 적어도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 경북 안동에 사는 박순희 할머니. 올해 73세입니다. 이분은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영수 씨의 3분의 1 수준이죠. 집도 작은 전셋집에 살고 계세요. 숫자로만 보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은 55세부터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다만 돈이 아니라 다른 걸 준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이고 필요한 것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순이 할머니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많은 돈이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 적은 돈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진리.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첫째, 건강을 미리 챙기셨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산책, 주 3회, 동네 체육관에서 요가, 텃밭에서 직접 야채를 기르며 몸을 움직여요. 이런 생활 패턴에서 우리는 동양 철학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조침족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해요. 아침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운동은 엔돌핀을 분비시켜 자연스러운 행복감을 줍니다. 덕분에 73세인데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의료비가 월 5만 원도 안 들죠. 둘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고 같은 아파트 어르신들과 정기 모임도 해요. 서로 안부를 챙기는 네트워크가 탄탄하죠. 이것은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에요. 경제학자 로버트 퍼트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풍부한 지역의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며 더 오래 산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어요. 혼자 아플 때도 이웃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에 모셔다 줄 수 있어요. 셋째, 의미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김치 담그기, 된장 만들기 같은 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철학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사랑을 나누는 것에서 인간이 진정한 충만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순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로부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돌려받았던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 나니 매일이 보람차다고 해요. 순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금은 적지만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건강하니까 병원비 안 들고,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외롭지도 않고, 의미 있는 일 하니까 스트레스도 없다고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적게 쓰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적게 쓰기는 단순한 절약이나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능력이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든다. 순이 할머니의 삶이 정확히 이런 모습이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먹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누리고, 이웃들과 함께 하면서 관계의 따뜻함을 누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눔의 보람을 누리고 있었죠. 이런 삶의 태도를 동양 철학에서는 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충분함을 아는 마음,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의미하죠.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순이 할머니의 행복은 바로 이런 지족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지족의 마음이 결코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더 깊이 누리고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영수 씨는 연금만 준비했고, 순이 할머니는 건강과 관계와 의미를 준비했어요. 연금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 방식의 차이가 운명을 바꾼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번째 실천법. 진짜 노후 준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준비. 건강 자산 쌓기. 65세 이후에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아예 안 걸리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중국 고전의 지혜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상인은 미병을 치료하고 하인은 이미 병든 것을 치료한다. 훌륭한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뜻이죠.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방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럴드 코헨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방 $1가 치료 $10보다 효과적이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이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에요. 비용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죠. 걷기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심장을 강화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죠. 더 중요한 건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신 건강까지 개선한다는 거예요. 일본의 신린용 연구에 따르면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50% 감소한다고 해요.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70세 이후 골절 한 번이면 회복 기간이 6개월. 그 사이 근육은 30% 이상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물병 들고 팔 굽혀 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하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몸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변화는 마음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어떤 다른 시작의 끝에서 나온다. 몸의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마음의 변화가 다시 삶 전체를 바꾸는 선순환. 이것이 진정한 건강의 비밀입니다. 균형 감각 훈련도 중요해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이런 간단한 습관이 낙상을 막아줘요. 일본에서는 이 습관 하나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줄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뇌 건강도 잊지 마세요. 하루 20분 책 읽기,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 퍼즐이나 보드게임 하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강조한 것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무지의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학습과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발병률을 4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준비, 관계 자산 쌓기. 기존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동네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하기.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취미 모임 참여하기. 등산, 사진, 요리, 독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봉사 활동하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디지털 소통도 배우세요. 카카오톡, 온라인 모임 참여. 요즘은 이것도 중요한 관계 도구예요. 세 번째 준비, 의미 자산 쌓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뭘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세 가지가 겹치는 지점을 찾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의미가 돼요. 자원봉사든 새로운 공부든 창작 활동이든 중요한 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준비, 경제자산 재설계. 연금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수입원도 만들어야 해요. 임대소득, 작은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라도 있으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요. 배당소득, 안정적인 기업 주식에 투자해서 매년 배당금 받기. 부업소득,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 강의나 상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 곳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이 하나의 큰 수입원보다 안전해요. 이것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해리 마코위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산 투자는 거저먹는 점심이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분산의 지혜는 경제학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철학적 원리이기도 해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미리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해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에서의 분산이란 경제적 수입만이 아니라 건강, 관계, 의미까지 모든 영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운동, 영양, 휴식, 정신 건강을 고루 챙기고 관계도 가족, 친구, 이웃, 새로운 만남을 다양하게 유지하고 의미도 봉사, 학습, 창작, 멘토링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영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영역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곤 해요. 오늘 결심했으니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아요. 하루 이틀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뚫어내는 거죠. 중국의 고전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유명한 속담이기도 하죠. 아무리 먼 길이라도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매일 30분 걷는 것, 하루에 한 명씩이라도 안부를 묻는 것, 새로운 것 하나씩 배워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변화야말로 삶의 본질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영수 씨와 순이 할머니의 차이도 결국 변화를 받아들이고 준비했느냐, 아니면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만 했느냐의 차이였어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든 오늘이 여러분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이 말이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돌아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직선상에서 점점 줄어드는 자원으로 여기죠. 하지만 진정한 시간의 의미는 양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것을 실존적 시간이라고 불렀어요. 시계로 재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채우는 생활 시간을 말하는 거죠.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보낸 시간이 하루 종일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보다 더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죽음을 재촉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과 의미를 발견하는 한순간이 평생의 무의미한 시간보다 더 값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시작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젊은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젊은 마음이란 나이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실험이다. 실험을 많이 할수록 더 나아진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실험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과연 안전한 노후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제 답을 아시겠죠? 진짜 안전한 노후는 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과 관계와 의미와 경제. 이 네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어요. 이 네 가지 건강, 관계, 의미, 경제는 사실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원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있어야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동기가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죠. 이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 하나가 다른 것을 돕고 다른 것이 또 다른 것을 돕는 순환의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를 전체론적 접근이라고 하죠. 부분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부분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관점입니다.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경제, 관계, 의미를 따로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간다는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후 준비란 단순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쫓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노후 준비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에 있어요. 언젠가 올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 건강하고 의미 있고 관계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10년, 20년 지속해 나가면 어느새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과 집은 여전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건 기초일 뿐이에요. 그 기초 위에 세워야 할 진짜 집은 건강한 몸과 따뜻한 관계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이에요. 통장 잔고가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통장 잔고가 적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영수 씨와 순이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연금 걱정하는 시간에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집값 걱정하는 시간에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방법을 생각해보고, 노후 자금 걱정하는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이 뭔지 고민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준비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도 순이 할머니처럼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연금과 집만 바라보지 마세요. 건강과 관계와 의미를 함께 준비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65세 이후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